이 시간에 등기법 강의를 합니다. 자, 등기법도 12문제가 나오죠. 자, 공시법 및 세법에서 40문제에서 자, 지적법 12문제, 등기법 12문제, 그 다음에 세법에서 16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문제로 40문제가 되죠. 자, 여기서 24개를 맞춰야 평균 60점 이상 합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적법 12문제에서 고득점을 해야 되고 10문제 이상 맞춰줘죠. 9개 이상은. 그 다음에 등기법도 8문제 이상은 맞춰줘야 됩니다. 등기법도 고득점이 나와야 됩니다. 왜? 세법이 개정이 자주 되고 세법에 대한 암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죠. 계산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세법의 조문이 암기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세법에서 16문제에서 10문제를 맞힌다고 했을 때 이제 9문제를 맞추다도 합격할 수 있으려면 등기법에서 고득점이 나와야 됩니다. 등기법을 최소한 8문제 이상 8문제, 9문제 이상 맞춰줘야 됩니다. 자, 등기법 12문제에서 자, 나오는 파트가 단독 또는 공동 신청 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하는 경우가 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등기는 신청할 때 원래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등기는 공동 신청주의라 그럽니다. 공동이라는 것은 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등기 신청서에 도장을 찍는다 이거죠. 등기를 넘겨주는 자 또는 등기를 취득하는 자가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법무사가 양쪽의 도장을 받고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공동신청주의라 그럽니다. 자, 공동신청주의가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등기 권리자가 등기를 취득하려는 자가 혼자 등기 도장을 찍고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것을 단독 신청이라 그럽니다. 세 번째는 아예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관이 직권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크게 등기 신청 방법은 세 종류가 있다. 첫째, 공동신청. 두 번째, 단독으로 신청. 세 번째,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해주는 경우. 자, 이 세 종류 중에 어느 경우를 해당하냐를 시험에 냅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명의인 하면은 등기상 소유자를 말합니다. 등기 권리자 하면 등기를 취득하려는 자를 말하고 등기상 명의인 하면 등기부에 있는 소유권자 또는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자. 자,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러면 단독이 핵심이죠. 그래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양 당사자 도장을 받지 않고 한쪽만 등기를 도장을 찍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법무사를 통해서 우리 맡기면 그만이지만 자, 형식상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문제 1번. 자, 기업 등기의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등기 말소는 원래 공동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자, 등기의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으로 자, 재권 판결을 받으면 등기 권리자는 그 판결을 받았으니까 소재 불명으로 재권 판결을 받았으면 등기 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그게 맞는 말이죠. 자, 원래는 말소는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인데 한쪽이 소재 불명으로 연락이 안 된답니다. 그럼 판결을 받아야겠죠. 소재 불명을 확인하는 판결, 재권 판결이라 그런다. 그러면 그 판결서 내용을 첨부해야겠죠. 등기관은 무슨 판결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등기관에게 그 등기 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해서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맞는 문장으로 갑니다. 자, 니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수용은 자, 시행사가 강제로 보상금을 주고 토지를 자,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행위를 말하죠. 그래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자, 원래 단독 신청이 원칙입니다. 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자, 보상금을 준다든가 또는 수용이 개시되는 결정이 있으면 자, 단독으로 시행사가 단독으로 신청해서 소유권을 이전을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수용으로 인한 것은 소유권을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이 원칙인데 매매가 아니니까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단독 신청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등기 권리자 하면 시행사가 되겠죠. 자, 등기 권리자는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자,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하면 되는데 예전에 토지 주인이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 같은 게 아직 말소가 안 됐다 이겁니다. 자, 이런 것은요, 시행사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자, 수용으로 인한 것만 근거가 명확하면 수용으로 인한 단독 신청만 들어오면 자, 밑에 있는 을구에 있는
어떤 권리관계, 저당권에 관한 등기는 무조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근저당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는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까지 자, 단독으로 신청하지 않는다.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까지는 단독으로 신청하지 않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단독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근저당권 등기 같은 것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줍니다. 단독으로 신청한단 말이 틀렸어요. 자, 디귿 이행 판결에 의한 등기. 이행 판결은 판결문이죠. 자, 이행하라 하는 판결문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됐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됐든 승소한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승소했으니까 자, 승소한 자가 단독으로 판결서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행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승소한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패소한 자는 단독으로 신청하면 안 돼요. 승소한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맞는 말로 갑니다. 자, 니을 말소 등기 신청 시 등기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말소 등기 신청한데 자, 등기 말소에 대해서 자, 후순위나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등기상에 있으면 그 승낙서가 있어야 말소 등기가 되죠. 그럼 말소 등기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었대요. 자, 승낙이 있으면 말소 등기가 되죠. 말소 등기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승낙이 있을 때는 말소 등기 신청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승낙자가 적어져 있는 그 등기, 승낙자가 밑에 근저당권이라든가 또는 부기등기에 있는 권리자라든가, 그러면 말소 등기하면 부기등기에 있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승낙이 했다는 승낙서만 첨부하면 그 승낙자가 적어져 있는 그 성질의 등기는 직권으로 같이 말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부기등기라 이거죠. 그 제3자 명의의 등기하면 제3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기등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제3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기등기는 굳이 이것도 말소해 주세요 하고 신청하는 게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 문장으로 그대로 외우는 거죠. 말소 등기 할 때는 공동으로 말소 등기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기 등기상의 권리자가 있으면 그자의 승낙서도 첨부돼야 돼요. 그러면 그자의 승낙서가 첨부되면 말소 등기만 신청하면 그자가 적어져 있는 그 부기 등기상의 권리도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 자,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 권리자가 따로 등기 신청하는 게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 됐죠? 단독으로 신청한다 하면 안 돼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 자, 미음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표시 변경이라는 것은 등기 명의인 표시다 하면은 주소지라든가 이름을 말합니다. 소유자 이름.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소유자 이름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겠죠. 표시 변경 하면은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하면은 개명 딱 하면 되죠. 이름이 바꿔졌답니다. 그럼 자기가 혼자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죠. 거래 관계가 아니니까.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하면은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로 갑니다. 그래서 다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하면은 박스에서 틀린 것은 니은과 니을이 되겠습니다. 니은과 니을 3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근저당권 말소 등기도 등기관이 직권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말소 등기 제3자 승낙이 있을 때 그 제3자 명의 등기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한다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다음 중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거. 자,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 등기에 눈이 들어와야 되죠. 자, 보존 등기는 거래 관계가 아니죠. 맨 처음에 소유자가 누군가를 확인하는 등기죠. 그래서 보존 등기는 당연히 단독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보존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다면 말이 안 되죠. 매매할 때, 거래할 때부터 공동 신청이지 첫 소유권을 지정하는 보존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죠. 보존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고 보존 등기 말소도 단독으로 하는 거죠. 보존 등기 말소도 단독으로 하는 거죠. 내 것을 신청할 때 또 내 것이 아니다 하고 말소할 때도 단독으로 하면 되겠죠. 자, 보존 등기는 보존 등기 설정 등기든 보존 등기 말소 등기든 무조건 단독으로 신청한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을 감액한답니다.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은 돈 빌려주는 금액이죠. 돈 빌려주는 금액을 감액한다 하면 권리가 첨예하겠죠.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감액한다, 채권 최고액을 증액한다 그러면은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 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금액이 감액됐다. 금액에 관련된 것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됐죠?
그다음에 디귿 법인 합병으로 원인으로 한 저당권 이전 등기. 자, 법인 합병이란 것은 사람의 상속과 비슷합니다. 법인이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합쳐진 걸 말하죠. 그래서 법인 합병은 살아남는 법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법인 합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법인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든 법인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 이전이든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자, 소유자의 상속과 비슷한 개념이다. 그래서 법인 합병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 이전 등기도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리을 특정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유증이라는 것은 죽어서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권리를 넘겨주겠다가 유증입니다. 유증은 포괄 유증이 있고 특정 유증이 있습니다. 포괄 유증은 모든 것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상속인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특정인에게 특정한 부동산의 일부만 넘어간다 이거죠. 특정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반드시 유증은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시험에 가장 잘 나오죠. 자, 유증은 두 종류가 있다. 포괄 유증, 그 사람의 전부 권리, 재산의 권리가 한 사람한테 다 넘어간다. 포괄 유증. 자, 재산 중에 일부분만 넘어간다. 특정 유증. 그렇지만 유증은 상속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이든 또는 집행유효자의 동의를 받아야 유증 등기가 됩니다. 유증은 피부치한테 넘어가지 않아요. 피부치한테 넘어가지 않는 것을 유증이다 한다. 그래서 피부치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피부치, 상속인의 동의 또는 유언 집행자의 동의하에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 신청이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유증은 특정 유증이든 포괄 유증이든 공동으로 신청한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유증은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고 상속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상속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형제자매가 많아도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한쪽이 없어지는 거죠. 형제자매가 많다 해서 이게 공동이다 하면 안 돼요. 공동으로 상속받는 거지. 자, 그래서 상속은 단독 신청, 유증은 공동 신청.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유증은 주는 자가 죽었어도 상속인이나 유언 집행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자, 특정 유증이든 포괄 유증이든, 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조건 공동 신청이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 승역지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했을 경우에 요역지의 지역권 등기. 자, 지역권이란 것은 민법 문제죠. 지역권은 항상 승역지에 설정되는 겁니다.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토지를 승낙하는 승역지 토지에다가 지역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지역권을 설정하는 거, 승역지의 일부든 전부든 설정하려면 범위가 지정돼야겠죠. 그래서 승역지의 토지 주인하고 지역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승역지 지역권 설정 등기입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그 지역권의 어떤 맹지를 위한, 요역지를 위한 지역권이야죠. 그래서 이 지역권을 활용하는 토지, 요역지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역지 토지에다가도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뜻을 기록해줘요. 요역지에다가는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음 하고 기록해 준다. 그래서 요역지에 있는 지역권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합니다. 지역권 설정은 어디에다가 공동 신청한다? 승역지에다가 공동 신청하고, 요역지는 요역지를 위한 지역권이니까 요역지 지번에다가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역권이 있습니다 하고 기록을 해줍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합니다.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별도로 신청을 받지 않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을 한다. 그래서 문제 2번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 하면은 기업 소유권 보전 등기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법인 합병에 관련된 것은 단독으로 신청을 합니다. 됐죠? 답은 1번 기업과 디귿이 됩니다. 자, 문제 3번이죠. 문제 3번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거, 또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닌 거, 기업 토지 수용의 재개를 실효했다. 수용이 나왔죠.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시행사가 단독으로 신청하는데 수용이 재결 판결이 무효가 됐답니다. 실효죠, 실효. 실효가 핵심 단어죠. 수용의 재결, 실효를 원인으로 소유권 수용으로 이전 등기를 말소를 해야 돼요. 옛날 토지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시행사가. 이럴 때는 말소는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옛날 소유자 도장을 받고 이 사람한테 확인 도장을 받고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 소유자는 도장을 잘 찍어줘요. 다시 자기한테 토지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토지 수용일 때는 단독으로 이전 등기하고, 토지 수용 재결 판결이 실효가 됐답니다.
토지 수용 재결의 실효라는 단어가 나오고 수용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한다 그러면은 공동으로 신청한다. 놓치면 안 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수용을 한 이전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지만 재결 판결 실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는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재결 실효로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는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거. 원래 수용에 대한 이전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는데 재결 실효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신청은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거. 그다음에 니은 전세권 설정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됐다 이겁니다.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첨부 정보로 제공한 말소 회복 등기 이것도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될 때 전세권 설정 등기 다시 살려야 되겠죠. 전세권 설정 등기 다시 살릴 때 이 이해관계인 승낙서 또는 재판 등본을 첨부하더라도 말소 회복 등기는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의 공동으로 말소 회복이 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전세권 말소 회복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아주 어렵게 나오죠. 전세권 설정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자 이해관계 승낙서 또는 재판 등본을 첨부하더라도 자 전세권 말소 회복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가등기는 무조건 미리 가등기 찜을 하는 거죠. 순서를 청구권을 미리 청구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청구권을 미리 획정하기 위해서 미리 신청하는 것을 가등기라 그러는데 가등기는 원칙상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가등기는 집주인이 동의해줘야 가등기가 되죠. 그래서 가등기권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 그래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에 의한 가등기 이상으로 합니다.